불시에 찾아온 두통은 치명적인 뇌질환의 위험 신호일지도 모른다. 두통의 원인은 다양하다. 뇌혈관에 불룩하게 솟은 뇌동맥류가 터지거나 혈관벽이 찢어지면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박리성 뇌동맥류, 그리고 뇌종양의 흔한 증상 역시 두통이다. 갑자기 뇌혈관이 좁아지는 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과 부족한 혈류량을 보충하기 위해 주변으로 가느다란 혈관이 생겨나는 모야모야병, 혈전 때문에 정맥이 막히는 뇌정맥 혈전증 역시 뇌졸중의 원인이자 두통을 일으키는 뇌질환. 이외에도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뇌를 보호하는 척수액이 새어나가면서 척수액에 떠있던 뇌가 아래로 주저앉을 때도 두통이 생긴다. 증상은 이제 그 각 질환별로 다 다르긴 한데 공통적인 특징은 서서히 시작해서 갑자기 며칠 사이에 심해지는 그런 두통입니다. 갑자기 이제 두통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대개 진통제 먹고 그냥 참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이제 그 지주막하 출혈이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죠. 처음에 이제 출혈이 생기고 그런 증상이 두통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난 다음에는 환자가 마치 병이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만약에 뇌동맥류가 터진 상태로 멈추지 않으면 급사를 하게 되는 그런 병이죠.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뇌의 경고. 두통을 일으키는 위험한 뇌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약해진 혈관벽이 늘어나 마치 꽈리 모양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는 터지는 순간 극심한 두통을 유발한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사망률이 25%에서 최대 50%까지 이를 정도로 위협적이다. 뇌에 있는 동맥은 지주막하 공간이라는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뇌척수액이 차 있는 물에 동맥이 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맥류가 꽈리가 생겨서 파열을 하게 되면 뇌 전체로 이렇게 피가 퍼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뇌압을 상승시키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뇌동맥류가 터진 상태로 멈추지 않으면 급사를 하게 되는 그런 병이죠. 뇌동맥류가 터지는 단계, 터지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그레이드를 나누게 되는데 한두 시간 있으면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두통부터 급사를 하게 되는 정도까지 아주 굉장히 다양한 출혈의 양이나 정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임상 증상이 생기게 되죠. 뒷목이 아프기 때문에 뒷목에서 머리까지 아프기 때문에 고혈압인가 아니면 목이 아프니까 목 디스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 특징적인 통증이 없어지고 좀 그 묵직한 통증으로 남기 때문에 그걸 잘 구별을 못 하는데 뇌동맥류 파열이 생겨서 가벼운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더라도 특정한 시점에 갑자기 생깁니다. 갑자기 생긴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급작스러운 그리고 굉장히 심한 두통이 평생 그런 두통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의 두통이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갑자기 누가 망치로 뒤통수를 갑자기 꽉 때리는 그런 정도의 아주 심한 두통이 급작스럽게 생기는 그게 아주 가장 특징적입니다.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의 치료 여부는 앞으로 파열될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에 달려있다. 크기가 작고 원만하게 생겼다면 정기검진으로 경과만 지켜보면 된다. 일단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10mm 이상 동맥류를 좀 큰 동맥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가장 큰 직경, 장경이 7mm 이상 동맥류는 좀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양이 중요한데 동맥류의 모양이 그냥 밋밋하고 평평하게 생긴 이런 동맥류는 파열 위험성이 좀 적고요. 상대적으로 동맥류의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다시 말해서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울룩불룩한 형태를 가진 동맥류나
울룩하지 않고 뾰족한 동맥류가 있어요. 바닥은 좁은데 높이가 높은 이런 동맥류는 또 위험할 수도 있고, 혈압이 있으신 분이나 흡연을 했을 분이나 여자분이나 고령인 환자들은 아무래도 터질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2달 넘게 손필자 씨를 괴롭힌 두통은 머리 뒤쪽에 있는 추골동맥이 찢어지면서 시작됐다. 뇌혈관은 총 3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쪽에 있는 혈관벽이 찢어지면 피가 그 사이로 흘러 마치 뇌동맥류처럼 부풀어 오른다. 동맥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층이 찢어지면 동맥의 바깥으로 이렇게 동맥을 싸고 있는 그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맥류의 형태로 불룩하게 꽈리처럼 생기는 걸 이제 해리성 뇌동맥류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동맥 박리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동맥 박리가 일어나면 동맥의 모양이 쭈글쭈글해진다든지 안에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동맥이 막히는, 그래서 뇌경색이 생기거나 또는 동맥의 해리가 바깥으로 더 진행을 해서 동맥을 싸고 있는 외피가 찢어지면 그 밖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혈관 찢어진 부위에 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거기에 이제 혈전이 생긴 게 혈관을 완전히 막히거나 아니면 이게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으면은 뇌혈관 장애가 오는 거죠. 혈관이 저절로 좁아져서 생기는 동맥경화증이 아니고 혈관이 찢어서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걸립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다든지 그러면서 다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환자 중에는 갑자기 그 목을 돌리다가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선풍기를 이렇게 끊어올리다가 찢어진 분 한 분 봤고, 누워서 TV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리다가 찢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지압 같은 걸 너무 세게 받다가 찢어지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여기 점 같은 거, 사마귀 같은 거 뗀다고 막 혈관 눌렀다가 찢어지신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혈관에 어떤 충격이 가고 이런 경우에 혈관 내벽이 이렇게 찢어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동맥 박리가 일어납니다.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극심한 두통은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는 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 때문에 생겼다. 마치 그냥 사람이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기 부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뭐가 탁 내려치는 것 같아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머리 엄청 심한 두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MRI랑 MRA 혈관 촬영을 해보면은 혈관이 막 여러 군데 심한 수축이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 이름이 이제 가역성 뇌혈관 수축 증후군. 그 이유는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요. 이유 없이 혈관이 갑자기 심하게 수축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문제는 척추 어디에선가 새고 있는 뇌척수액이다. 뇌척수액이 빠져나가면 그 위에 떠있던 뇌가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심각한 두통을 유발한다. 뇌가 이렇게 두개골 안에 물주머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한 150cc 있는데 그 안에 한 1,400g 정도의 뇌가 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1.4kg짜리 뇌를 달고 다니면서도 넣고 다니면서도 무게를 못 느끼는 이유는 부력 때문에 그러는데, 이 쌓고 있는 주머니가 이제 새는 경우가 있어요. 새는 경우에는 물이 빠지면서 이 부력이 없어지니까 뇌가 확 주저앉으면서 엄청나게 심한 두통을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점 만점이라 그러면 거의 10점 이상의 두통이 생기고, 척수액이 물 빠지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은 이게 서 있을 때는 압력 때문에 이게 물이 빠지니까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가 누우면은 두통이 한 몇십 초 내지는 1분 이내에 두통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면 또 물이 더 빠지면서 뇌가 밑으로 처지면서 통증이 극심한 통증이 또 금방 재발하죠. 그래서 혈관 기형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또는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부풀어 오른다든지, 특히 정맥이 혈전이 생기면 두통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그 안에 머리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그래서 이제 뭐 흔한 것은 이제 뇌막염 또는 수막염, 뇌염 또는 이제 결핵성 뇌막염이라든지 또는 뇌압이 너무 올라가거나 또는 너무 갑자기 확 떨어지면은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압을 올리는 것은 뭐 뇌종양이라든지 그래서 올릴 수가 있고 또는 뇌에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과다하거나 또는 물이 만들어지는데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 순환하는 과정이 막혀가지고 물이 못 빠져나갈 경우는 수두증이라고 생겨요. 물이 점점 차니까 그러니까 물이 차니까 뇌압이 또 올라가서 그럴 수가 있고 최근에 자기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통이 최근에 생겼다 내지는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는 꼭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모야모야병은 혈관, 머리로 가는 뇌로 가는 큰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고 막히는 분이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면 뇌로 피가 못 가죠. 피가 못 가면 뇌허혈이라 해서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져서 축 빠진다든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축 주저앉는다든지 갑자기 말이 안 나온다든지 갑자기 눈앞이 한쪽이 캄캄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잠깐 생겼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혈류가 회복되면 다시 회복되는 전형적인 일과성 뇌허혈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뇌경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막히면서 주위에 생긴 작은 모야모야 혈관들 이 혈관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큰 혈관이 막히면서 혈류가 떨어지니까 그 작은 혈관들이 혈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혈관들이 약해지죠. 그 약한 혈관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일어나는 뇌허혈과 뇌출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적인 증상이 되죠. 편두통 환자는 대뇌 피질이 예민한 상태라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다른 사람보다 쉽게 흥분한다. 이때 뇌혈류가 순간적으로 쏠리면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됐다가 팽창하는데 그 과정에서 혈관과 그 주변에 있는 3차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통증이 생긴다. 편두통이 있으면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진다. 흡연을 하는 편두통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뇌졸중이 올 확률이 9배나 높다. 편두통 환자가 그러는 이유는 혈관이 수축됐다 팽창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굉장히 심하게 수축이 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오다가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굉장히 심하게 수축이 오면은 그 부분은 뇌로 피가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피가 안 가니까 그 부분에 뇌졸중이 뇌경색이 생기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편두통은 증상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편두통이란 병입니다. 증상들이 또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두통학회에서 진단 기준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편두통이 어느 한쪽으로 오는지 맥박성인지 욱신욱신한 뛰는지 아주 심한지 편두통 증상은 조금 뭐 아프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두통이 아니고 상당히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아니면은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한 두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두통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더 혈관이 자극되고 그러면서 신경이 자극되면서 통증이 악화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편두통이라고 한쪽 머리만 아픈 것은 아니다. 양쪽 다 아픈 경우도 흔하다. 편두통이 있으면 빛이나 소리, 냄새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화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속이 메스껍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심한 경우 구토 증상을 동반한다. 카페인은 편두통의 치료를 방해하고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킨다. 편두통 환자들은 혈관이 팽창할 때 통증을 느끼는데 카페인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켜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혈관이 크게 팽창하면서 평소보다 더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두통약은 대부분 카페인과 혈관 수축제가 들어있다. 혈관 수축제가 혈관을 수축을 시켜주고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그 효과가 떨어지면은 혈관이 더 과도하게 튀는 거죠. 확 팽창되고 그러면서 심한 통증이 오고요. 뇌세포에서는 진통제가 어느 정도 다 억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더 과도하게 통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동두통이라고 하는데 우리 커피를 특히 흔히 커피를 많이 먹는 분들, 드시는 분들, 카페인을 많이 드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지끈지끈하게 머리가 아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일종의 반동두통 중에 하나예요. 일주일에 2번 넘게 먹는 분들, 그러니까 2번까지는 대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3번 이상 되면 한 달에 10번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두통약을 특히 혈관 수축제가 들어있는 두통약을 한 달에 열흘에서 보름 이상 먹게 된다. 그러면 만성 두통 또는 만성 편두통 단계로 들어가고 그런 경우는 두통 양상이 바뀌어 버려요.